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인사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폭을 키웠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5억권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지난주 초반 일대성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폭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죠. 반면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론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셀트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코스닥의 제약주를 모두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9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슈 리딩한 남자 이리남 강동석 앵커와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7월 1일 첫 거래일 시작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6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1861로 11포인트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장중에 1850선까지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현재는 1861선, 고점이 현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외국인이 돌아오는가 싶었지만 다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그리 큰 폭의 매도 규모는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500억 원 정도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한 600억 원 정도 사고 있는 시장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일제히 하락 중인데요. 오늘 자동차와 기아차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0.7% 빠지면서 27만 1,0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0.3% 정도 한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가 1%대 빠지면서 3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그나마 금융주들이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한 0.4%에서 1%대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 2.3% 빠지고 있죠. 통신주들이 일제히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5% 상승 출발한 522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 상승한 527.22, 530선 회복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세한 장중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고점이 527선까지 올라왔으니까 현재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1.5% 상승한 527.3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한번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14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100억 원 정도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강보합권, 아직 확실한 매매 주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한 2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면요. 세일트리온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48,000원, 5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아무래도 램시마가 유럽에서 허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일제히 제약주가 급등하는 시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CJ 쇼핑과 파라다이스도 2%대 상승,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2.3% 오른 24만 2천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브로드밴드와 CJ ENM은 0.2에서 0.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다음이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트론이 5%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네요. 19,500원, SFA가 1%, 스마트 기기와 또 IT 부품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후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2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4원 정도, 5원 정도 가까이 하락한 수치인데요.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했었죠.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긴 했지만 그래도 부진한 수치를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은 조금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 오늘 외환시장이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요, 전일 대비 4원 70전 하락한 1137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7월에 첫 거래일이 시작됐죠. 오늘 7월 거래일도 시작되면서 이제 하반기 증시 전략도 세워보실 텐데요. 오늘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7월의 일정들은 월요일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또 중국의 제조업 지수와 또 유럽의 제조업 지수, 미국의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 IMF 이후 99년 9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그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HSBC PMI 제조업 지수는 48.2였고 6월에는 50.1, 6월에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부진이 이어갈 텐데 하지만 미국에서의 훈풍은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또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엇갈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화요일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요, 미국의 5월 공장 주문이 발표가 될 텐데요. 4월에 비해서 5월 2.1%, 5월에는 상승하는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의 신규 수주가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제조업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실렸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수요일의 일정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도 6월에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와 또 6월에 취업자 변동 지수가 나올 텐데요. 네, 5월엔 소폭 제조업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13만 5천 명에서 6월 16만 명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변화가 없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목요일 일정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목요일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는요, 미국의 FOMC 회의 직후 또 그리고 중국의 신흥경색 약화 이야기가 있었죠. 그 후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ECB의 통화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 점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조정이나 새로운 대책은 발표되지 않겠지만 이제 부진한 경기가 계속될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 경기부양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시켜 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통화정책에 실망했던 금융시장이 좀 불안 심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일정도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이번 7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일정, 금요일 일정도 있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6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감과 또 6월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5월 7.6%에서 6월 7.5%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신규 고용 증감은 5월 17만 5천 명에서 6월 16만 5천 명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10만 명대 중후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규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만 소폭 감소한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개선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7월 일정 또 7월 한 주간의 일정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7월의 하반기 증시도 시작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오후장 전략과 한 주간 또 한 달간은 7월간의 일정도 꼬박꼬박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흐름과 함께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키를 지금 좋고 본다라면 오늘 장까지는 일단은 오늘 장부터 조금 조정 양상들이 살짝 보일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인즉슨 이번에 N자형의 상승 쪽 과대 낙폭에 따른 되돌림 상승 부분들은 오늘까지 조금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가 좀 조정 쪽이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단기 상승의 추세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화답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전반적으로 현 선물보다 특히나 선물 시장 역시도 이렇게 많이 지저분한 양상폭을 가져오면서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 쪽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급적인 주체들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조차도 나오지 않는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프로그램 쪽에 대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로 올라왔던 상승 포지션 콜옵션에 울트라 대박이 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과정 쪽에 숨고르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역시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은 오로지 매도 쪽에 압박 포지션을 잡고 있고 외국인 역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기관계에서 금융투자 쪽에서의 2박 3일, 3박 4일 트레이딩 관점들이 빠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신규적인 포지션들이 미결제 자체가 2,600억대밖에 나오지 2,600 계약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백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비차익 쪽에서 계속 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한다라면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들을 순차적으로 최저점 부근의 선물 지수도 저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가면서 올라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마지막 진통이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영향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영향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그냥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베이시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커 상태를 약 컨텐션으로 유지를 플러스권으로 시켜주고 있지만 이것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백어데이션 상태의 강한 깊은
백어데이션 상태가 되어야지만 시장에선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좀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일장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좀 미리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저 모양은 뭘까요? 라고 하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침 시장 출발과 함께 긍정적으로 자금을 위쪽으로 쏘면서의 트레이딩 관점들이 좀 잡혔습니다. 그 얘긴즉슨 전일 부근의 금요일날 부분의 오전장에서 강하게 자금 쪽으로 밀어넣고 나서 다시 되돌림 나왔던 부분에 다시 위쪽의 상단 부분을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추세 쪽은 이제 조심스럽겠지만 마지막 돌다리를 두들기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상단 쪽은 열기 위해서 작업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과감하게 눌림 매수를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만약 금일장에서 오버나잇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만약 하더라도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 종가 부근까지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될수록 눌림 매수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겠고요. 중요한 자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좀 살짝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요 241.80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부터 2시 전까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낼 경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가 이탈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종가상에 이탈을 하게 되면 내일 어김없이 시장은 해외 증시와의 분위기 전혀 상관없이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변곡점을 잡아드린 거겠고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현재 이미 중요 변곡 자리를 저점에서 지지하고 두 번째의 변곡 그리고 세 번째의 변곡까지 1, 2, 3에서 올라와서 지지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쪽 최고점 상단은 오전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243.20까지 좀 열어두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중간 밴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종가 자리 위치 잘 봐야 된다. 241.80 그리고 하단 밴드 240.55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오후장 전략을 세우신다면 눌림 매수가 맞다. 하지만 오버나잇 부분에서 내일장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넘어가실 분들은 매수는 자중하자. 무포지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 하지만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을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코스피 지수가 반등 기조 이어가지 못하고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갈수록 좀 낙폭을 줄여주고 있죠. 이 투신이 1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현재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거래소 시장은 좀 약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860포인트 일단 단기 목표치는 좀 달성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 자리대가 좀 저항대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지금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탄력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셀트리온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변동폭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숨고리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리만 보더라도 약 1.5% 정도 527포인트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죠. 만약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많이 못 올라간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종목별로 일단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KT뮤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KT뮤직은 지금 현재 KT 계열사입니다. 일단 음악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음악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레뮤직이 시장 점유율 좀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다소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일단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향후에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KPM홀딩스가 일단 자회사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KPM홀딩스가 SM이나 JYP엔터, YG엔터의 음원에 대한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 KT뮤직과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T 쪽에서 중국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략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음원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KT뮤직의 자연스러운 실적 증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KT뮤직에 대한 음원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인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류역품이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KT뮤직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4,445원, 약 5%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30분봉 차트입니다. 우선적으로 4,415원짜리대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 4,600원대 전고점 권역에서의 저항대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4,300원 권역의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만약에 이 매수가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좀 봤으니까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약간 모자르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5,100원인데 이 5,100원대의 저항대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5,100원을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3,800원이 이탈 시에는 손절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KT뮤직이었죠. 현재가가 4,445원이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원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인데요. 현금 비중이 60%죠. 파워로직스와 아비코전자가 15%, 영흥철강이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비코전자가 마이너스 2.1% 손실을 보이고 있지만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파워로직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수익률 1%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흥철강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아비코전자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비코전자부터 AS 받아볼까요? 예, 아비코전자 바로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가권역 작년 2010년도, 2011년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길게 받은 모습들입니다. 일단 바닥권을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정배열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 물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관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60일선이 좀 지지를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세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한다면 이런 종목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비코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더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이 파워로직스죠.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왔어요.
네,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종목군들을 제안해드리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에서 탈피해주는 종목군들이 대다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뭐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파워로직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증가가 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카메라 모듈 시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배열권역에서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일단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좀 하향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더 하향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다음 차후에 AS를 통해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흥철강 일단 매수가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 종목은 그냥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영흥철강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권역에서도 많이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적으로 과거의 시장에서는 테마성의 흐름들로 이어졌지만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줬기 때문에요. 2분기, 3분기 때도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재메토님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있는 포트였죠. 현금 비중이 55%이고요. 파워로직스와 아비코전자, KT뮤직이 15%씩 담겨 있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파워로직스 그대로 보유해보자라고 하셨죠. 특히 파워로직스는 손절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투입된 종목입니다. KT뮤직 매수 가격은 4,300원,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 3,800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파워비법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지금부터 또 받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 먼저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6,45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제닉, 매수하신 가격대가 54,900원, 그리고 에이블 CNC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62,300원, 모두 다 손실 중에 있으신 분입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이거든요. 서울이요? 네네. 예. 자, 포털을 보니까 그야말로 화장품 관련주 모두 올인하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평소에 좀 화장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고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끝에 가서 물린 거죠. 그렇군요. 일단 보니까 좀 손실이 크십니다. 네네. 예, 특히 뭐 제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이블 CNC. 네. 예, 좀 손절 처리 잘 못하신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네,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전문가님 도움받고 많이 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필이면 근데 다 이게 같은 업종을 사셔가지고. 네, 근데요, 프로테이지는 많지는 않고요. 에이블 네. CNC가 좀 되고, 딴 건 그냥 조금씩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네네. 에이블 CNC 같은 건 며칠 그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체코에 뭐 1호점을 냈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은 네. 좀 올라오는데 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으려는지 하고요. 네네. 제닉 같은 건 제가 산 거보다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싶고요. 네. 한국콜마 홀딩스하고요. 그래서 근데 추가 매수가 참 어렵더라고요. 가서 또 그렇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도 기지만 또 못 빠져나오고 괜히 현금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자, 일단 한국콜마 홀딩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한국콜마 홀딩스가 이게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재상장을 다시 했잖아요. 네네. 한 2주 동안 쉬었다가. 자, 그러고 그 가격대, 거의 그 시작 가격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중국 관련주들, 중국 내수 소비주들이 그렇게 빠지다가 왜 다시 최근에 오르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네네. 이제 중국과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네. 그 이후에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또 FTA에 대한 부분이 네. 다시 또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FTA 뭐 승인이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 내수주들이 굉장히 조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이제 먼저 반등을 주면서 조금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한국콜마 홀딩스가 매수가가 16,450원이세요. 네네.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지금 이제 좀 다시 한번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작년 10월부터 해서 매물대를 살펴보면요. 가장 두꺼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좀 6월달 들어서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네. 2월달 저점과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3,000원부터 17,000원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가운데 부분, 보통 이렇게 두껍게 매물대가 두꺼운 부분에 해당할 때 이 가운데 정도까지는 가격적인 상승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를요. 네네.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네네. 한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 20% 정도까지만 네네. 좀 더 사셔가지고 네. 가격이 지금 16,450원이신데 네네. 한 10%만 더 늘려서 비중을 20% 그러니까 보유 비중을 2배로 늘리시면은 네네. 한 평균 대가가 한 15,000원 정도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5,000원 정도를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으세요. 아, 네. 네, 그래야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지만 손실은 안 보고 나오실 수가 있고, 보통 이 박스권 내, 제가 지금 네모칸 쳐드린 박스권 내 가운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이때 15,000원 정도의 평단가를 놔주시고 정리하시는 전략. 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제닉이 좀 제가 볼 때 좀 심각해요. 네. 자, 제닉이 지금 54,900원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네네네. 네, 54,900원이신데요. 제닉이 이게 지금 상장했을 때보다 가격이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바닥까지 다 친 상태인데,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그 매물대 부분을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지금 매물대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가장 두꺼운 매물대 자체가 바로 35,000원 라인이고요. 네네. 이 라인이고요.
자, 그 다음 매물대 두꺼운 게 바로 이 라인, 그 바로 밑에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5,000원 라인 시작하는데, 제닉은 지금 이 종목을 그대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 그대로 갖고 계신다면요, 절대 55,000원까지 안 갑니다. 네.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그나마 제닉이 좀 연말에 살아난다는 좀 소식이 있어요. 네. 자, 중국 관련해서 좀 그나마 매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적은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일단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네. 비중을 늘리셔서 최소한 단가 자체를요, 한 35,000원 라인은 맞추셔야 됩니다. 아, 네. 네. 단가 정도를 35,000원 정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두꺼운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간에는 아예 매물대 자체가 밑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반등은 쉽게 한 25,000원 후반대까지는 반등을 줄 거예요. 네. 확대를 해보자면은 반등하러 쉽게 줄 겁니다. 한 25,000원, 3만원대까지요. 그 대신에 3만원까지의 평균 단가, 35,000원까지 맞춰주셔야지 그나마 조금 심리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털려고 하는 가격대가 바로 32,000원, 33,000원 요때 구간이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마이너스 10% 내에 손실만 보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5,000원 정도까지는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아마 비중 2배 이상 늘리셔야 되고 한 25%까지 늘리셔야지 한 35,000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을 보니까. 네. 그러면 제닉은 요즘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더 이상 빠질 그 구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수상과 더불어서 모멘텀 자체가 더 이상의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아졌어요, 시장에. 네. 상해 종합지수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합권 머무르다가 갈 것을 풀어야 되고 있고, 중국 관련 내수주들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당연히 조금은 이제는 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54,000원까지 못 기다립니다. 네, 네. 차라리 그냥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되고 있는 IT나 자동차 관련주로서 들어가신다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닉에서 조금 나는 확실히 이 종목 손실 안 보고 나오겠다 하시는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대신에 35,000원 이상은 보지 마세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블 CNC. 요거는 이제 미샤가 좀 진출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네, 네. 미샤가 또 중국 쪽 이렇게 진출하고 여러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잖아요. 네, 네. 유럽 시장에 진출이 1호점이 생겼는데 그게 좀 잘 된다면 굉장히 많은 진출을 할 것으로 좀 풀이가 돼요. 왜냐하면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품의 질 역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추가하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최근에 에이블 CNC가 한 달 동안 외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는데 기관들은 팔고 나갈지언정 외인들은 그래도 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이었어요. 원래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사실상 그 되게 크게 봤을 때 매물대 자체가 이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매물대 자체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을 제가 포착을 해드리자면은 수급에서 살펴볼 때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작년 그러니까 한 10월부터 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좀 살펴봤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 작년 1월인가 1월부터 해가지고 좀 많은 물량들이 기관들의 물량이 조금 많이 잡힙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기관들도 사실상 조금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제가 네모칸 쳐드린 부분에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일단 보유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들도 이 박스권 내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는 상승시켜 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시간, 그러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특히 미샤에 대한 부분이 3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니까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자체를 65,000원보다는 한 6만원 정도까지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매수가 62,000원이신데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좀 단기간으로 볼 때는 한 6만원 정도까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다 제가 추가 매수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업종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이 조금 다르면은 제가 어떻게 좀 비중 조절을 할 텐데 이 업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 하셔도 상관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치고 올라간다면은 1차적으로는 에이블 CNC는
5만 원 이상까지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 점을 조금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은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그러니까 손실 안 보는 구간까지 왔을 때는 네. 정리를 하시고 네. 조금 현금 보유 하신 이후에 한숨 돌리시고요. 네네.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네. 도움됐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네. 주세요. 네, 월수금은 꼭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목도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대성창투가 들어왔습니다. 1149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대성창투 매수하신 가격이 1,750원 비중이 1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대성창투 어떻게 보시나요? 1,750원이라고 네. 그랬죠. 자, 창투사 관련주 시가총액 대성장도 680억이고요. 원래 이런 종목을 손을 대시면 안 되는데 지금 네. 일단은 매수를 하셨어요. 1,750원이라 지금 마이너스 뭐 한 7, 8% 정도 나오고 계신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는데 조금 이 종목은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제가 기업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얼마나 좀 양호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좀 양호한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찾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업이익 활동 흐름표 보면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마이너스 부분에 있고, 그나마 조금 올해 들어서 3월달까지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네. 예, 너무 작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이 너무 작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시가총액 자금에도 대비해서도 너무 좀 실적이, 네, 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릴까요? 네, 구리네요. 너무 구립니다. 그래서 좀 창투사 관련주들은 완전 테마성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예.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조금 약간 멀리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고요. 네. 대동창투 역시나 반등을 줄 경우에는요,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시장의 주도주 뭡니까? IT, 전차,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 약간 쉴지언정 다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중심이 있는 주도주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도주가 지금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정책과 맞물려서 주도주 전략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테마성이 더 강해요. 주도주보다는 테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지금 조금, 좀 기다려줬다가 네. 반등 올 때, 그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수익도 안 나실 겁니다. 네. 수익 나면 좋겠는데 큰 수익은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시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현금 부여 하시다가 조금 IT나 자동차 쪽으로, 전차공단 네. 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종목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성창투 보유하시는 시청자님, 좀 반등 시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좀 빠져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동성제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5719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동성제약을 6,600원에 50% 매수했습니다. 많이 빠져서 걱정인데요.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6,600원,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네. 테마인데 또 진드기 때문에 사셨나 모르겠네요. 완전 또 고점. 그러니까요. 고점 중에 고점 딱 물리셨습니다. 6,600원이시면 사기도 조금 힘든 가격인데 네. 매수가 들어가셨네요. 아마 이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4월 15일 날 상한가를 쳤고요. 4월 16일 날 반등 주니까 좀 따라잡으려고 한번 추격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물리신 것 같다. 아니면은 또 이제 4월 30일 날 한번 그 전날 잘 모르니까 쉬어갈 때 반등 나오겠다 싶어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매수 전략은 잘 하시면 안 되고 좀 단타를 치셔야 되는 건데, 단타를 치셨으면 짧게 또 빠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사셨을 때가 이 박스권 내로 해당하면 바로 이게 지금 제가 네모칸 쳐드린 부분이 바로 박스예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 깰 때 6,000원 깰 때는 빠져 나오셨어야 됐는데 정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역시나 좀 빠져버립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보면 역시나 답이 없는 상태이고요.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흐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계신 부분에서 마이너스 뭐 한 30% 정도가 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등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4일째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1차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고점 라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선으로 있자면요. 지금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 지금 딱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도에서 뚫고 올라가 줘서 안착을 한 다음에 21선 뚫고 올라가 준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할 때 4,700원에서 5,000원 구간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 그 구간이 온다면은 그 구간 때 조금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지만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 다시 한번 내일부터 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인을 맞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지금 혹시 비중이 있나요? 비중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요. 50%신데요. 네. 비중 굉장히 큽니다. 비중을 일단은 조금만 줄이세요. 10% 줄이시고요. 오늘 마시고요. 내일 만약에 떨어진다면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은 한 4,700, 5,000원 구간 횡보할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떨어진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더 손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장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다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4,700원, 5,000원 가기 전에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성 제약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신청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네, 대구고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시나요? SK 하이닉스요. 네. 32,000원에 70%요. 32,000원에 70%요. 네. 비중 좀 많으시네요. 네. 네, 또 다른 종목은 들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서산 20% 네. 65,000원. 네, 서산이란 종목은 20% 보유 계시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65,000원이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두 종목 모두 좀 손실권에 있으셔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네, 그 손해율이 좀 적었어요. 네. 아마 유한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럼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SK하이닉스 최근에 사셨나요? 네, 제가 3만원대부터 매수해가지고요. 네. 한번 팔았다가 네. 또 32,000원대 뭐 다시 매수했습니다. 네. 제가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추천을 좀 했고요. 33,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걱정 붙들어 매시고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꼭 좀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 서산인 것 같아요. 혹시 서산을 제가 방송 옛날에 한 두세 달 전에 방송했을 때 사셨나요? 서산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거래를 했는데요. 네. 서산이 제가 건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예, 그 새만금이나 그쪽 서해안 쪽으로 가보면은 네. 굉장히 파일 수요가 많지 않을까. 또 콘크리트 제품이. 그리고 또 대기업이 또 신규 진입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네, 기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서산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240억, 30억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따지면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 제가 저녁 7시 방송 때 한번 2월 달에, 2월 초 2포인트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 방송 계속 하면서 스트라이크 방송할 때요. 가기 방송할 때, 저희가 2포인트에 매도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한 98% 수익을 결정짓고 제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길래 매수하시는데 정리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한테 다시 9만 원 가면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9만 원이 갖고 정리를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리는데 실적으로 이 종목 적정 주가 수준 자체가 저는 15만 원짜리라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15만 원이요. 15만 원, 최소한더러 12만 원, 13만 원, 10만 원 넘어줘야지 얘가 그나마 조금 그래도 밥벌이 하는구나. 지금 이 종목 자진상폐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최소한 3배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서산은요, 지금 현 가격대 구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맞고요.
네.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인데 최소한더러 이 종목은 1년 이상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1년 더 될 수도 있고요. 2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목이 자리를 잡는다면요. 9만 원, 만 원대가 아니고요.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종목 상장된 주식 수가 네. 40만 주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분할하면서 주식수 늘려주면서 주가 띄우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서산이라는 종목은 제가 최근에 아는 종목 중에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싼 전형적인 가치주거든요. 그래서 서산은 짧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길게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2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부터 올해 말이 아니고요. 내년 말까지 지켜보십시오. 절대 네. 손해는 안 볼 종목이니까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는 정말 일단은 한번 고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9만 원으로 1차적으로 잡지만서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뭐 비중 확대 조금 더 할까요? 비중 확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좀 되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볼 네. 종목 네. 아닙니다. 아셨죠? 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두 종목 모두 수익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홀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종목 들어왔는데요. 현대중공업과 LG전자 이렇게 두 종목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267님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먼저 현대중공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20만 7천 원, 비중이 50%이고요. 또 LG전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8만 1,200원, 비중 50%. 전망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심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일단 두 종목 뭐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이셔요. 네. 20만 7천 원이요. 7천 원이요. 네. 방송 보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라도 이 가격에 샀을 겁니다. 20만 7천 원에. 네, 살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신 분 잘못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시장 잘못입니다. 시장 잘못이고 다 외인 책임으로 좀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요. 중공업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 지금 꾸준하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자금 다 빠졌습니다. 그 자금들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유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2011년 말에 유로존 위기 때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과 글로벌 마켓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자금도 다시 빠져가지고 유럽 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 쪽을 좀 더 1년 볼 때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머징 마켓보다요. 그래서 당연히 유럽 쪽 시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관련 이제 모든 업종들 살아날 테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당연히 조선주 어떻게 되죠? 뜰 수밖에 없고 중국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타 마찬가지로 석유 또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여타 또 역시 많은 배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같이 따라갈 거고요. 충분하게 20만 7천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너무 지금 걱정할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 가장 좀 중요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다 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 마시고 대신에 그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시절 50만 원대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가격은 오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올라가도 정말 잘 가면은 뭐 2년 걸려 30만 원이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와서 한 20만 7, 8천 원 정도, 20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굉장히 조금 물려있는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려는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마이너스 5% 정도 났을 때는 그냥 정리를 하시고 조금 자동차 IT 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그때 시장이 또 트렌드가 바뀐다면은 주도주 전략을 이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홀딩 하시고 굳이 팔진 마시고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종목 LG전자인가요? 네. 자, LG전자가 얼마로 하셨죠? 8만 1,200원이신데 비중도 50%시고요. 네, 둘 다 50%시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는 LG전자를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네. 옵티머스 G 프로인가요? 지금 국내에서 100만 대 돌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LG가 굉장히 조금 확고한 자리매김 3위. 그러면
조만간에 한번 빠르게 애플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LG가 빠르게 잡아먹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S4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출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잘 안 팔렸죠. 대신에 그 자리를 LG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큰 지금 바닥권으로 해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조금은 양호하게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분명히 작년보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작년에 LG 스마트폰 듣보잡이었잖아요. 지금은 완전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좀 좋다.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그래도 안 높으세요. 8만 원 네. 초반대니까 양호합니다. 다 이거 외국인 탓이에요. 시장 탓이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라도 샀을 그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시고요. 충분하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상 가실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요. 85,000원, 한 9만 원 정도 밴드 올 때 그때 욕심 없다. 그럼 85,000원 정리하시고요. 네. 난 좀 볼게. 그럼 9만 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좀 보유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 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930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고려산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려산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1,290원이고요. 비중이 20%. 6월 17일에 매수했다.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고려산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 잘 모릅니다. 시가총액이 280억이네요. 저도 모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정말로 잘 모르고요. 네. 28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전주에서 탈피를 조금 작년 말에 좀 시작을 했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살펴볼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요. 오로지 차트와 실적으로만 제가 가늠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말로 꾸준하게 상승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건데 정말로 잘 가고 있네요.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약간 조금 올해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작년에 778억에서 올해 4억 지금 현재까지 잡혀줬는데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일단은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은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1,290원이네요. 1,290원이요. 네. 지금 라인으로 그어드리면 이 가격이고요. 반등은 조금 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반등은 주는데 대신에 반등은 주는데요. 지금 바닥권부터 계속 높여지는 흐름은 굉장히 이쁜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오로지 코스닥의 지수 영향에 따라서 빠지는 그 흐름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는 찾아갑니다. 대신에 제자리를 찾아가서 그 이상의 수익은 나는 차트예요. 나는 차트라서 1,350원, 1,400원 정도 라인, 이 라인까지 갔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이상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급등주 아닙니다. 급등주 네. 아니고요.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기업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네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고요. 조금 지금 지금 상황은 홀딩하시되 1,300원 이상 갔을 때는 네. 정리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 산업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코스피 지수가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66포인트. 오늘 종가도 이어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